안녕하십니까. 비익조 국어 강사 최동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선생님과 함께 용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용언의 전반적인 거 한번 배워보고, 이번 시간에는요 용언의 개념 한번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용언의 종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여러분들 품사에서 용언이야말로 정말 중요하고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용언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줄 거냐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용언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용언은 가변어 중에 하나였죠.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형태를 변화시키는 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활용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나누어진 것들은 과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활용을 할 때도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녀석이 있고 규칙이 없이,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이렇게 3시간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용언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간에 일단 우리가 용언의 개념 알아둬야겠죠? 자, 한번 보실까요? 용언은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장의 주체를 서술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있잖아요, 문장 속에서. 그 주어가 행위를 하거나 그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나타내주는 말들을 우리는 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바로 동사와 형용사가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보면, 먼저 용언의 동사의 개념과 종류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는요, 개념을 보면 사람 또는 사물의 뭡니까?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우리는 동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동사의 종류에는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는데 움직임을 나타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동사와 타동사는 또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없이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여기 보실까요? 꽃이 활짝 피었다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꽃이라고 하는 주어만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목적어가 딱히 필요가 없죠? 이 문장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피다라고 하는 말은 자동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합니다. 여기 을르리 붙어 있는 녀석이 보이죠? 이 녀석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지연이가 사과를 먹는다. 자, 지연이가 먹는다 그러면 먹는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를 먹었니? 사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먹다라고 하는 말은 사과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어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동사는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움직임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해줬어요. 그렇죠? 자, 종류에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습니다.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들이고요.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동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엔 형용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의 개념과 종류 한번 보면, 먼저 개념은 사람 또는 사물의 성질이나 뭐를 나타내는 거죠?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형용사의 종류에는요, 성상형용사, 여기 보시면 성질,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쳐서 성상, 여기 보시니까 성질, 상태 합쳐서 뭐다? 성상형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달다, 그렇죠? 뭐가 달아요? 사탕이 달죠? 그렇지? 또 뭐가 달아요? 사랑도 달아요.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성질을 나타내죠. 젊다, 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가끔 선생님한테 친구들이 우와, 저 선생님 진짜 젊다, 와 젊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젊은 게 아니라 어린 거예요. 알겠지? 선생님 원래 젊어요. 됐어요. 자, 나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자, 선생님은 젊은 게 아니라 어린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알았지? 자, 달다라고 하는 말은 뭐? 성질이고, 젊다라고 하는 건 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걸 성상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시성을 지닌 형용사들을 우리는 지시형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지시해주는 거죠. 그러하다, 그러하다, 또는 이러하다, 뭐 또 있죠? 저러하다, 이런 식으로 지시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시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동사와 형용사의 개념과 각각의 종류들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동사, 형용사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한번 배워볼게요. 자,
자, 뭐를 배울 거냐면, 자, 이 단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우리가 구분이 안 될 때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왜? 얘들아, 4개잖아. 그치? 선택지 몇 개야? 5개지? 4개잖아. 5개지? 그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문제를, 내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내시겠다, 야. 큰일 났네. 그쵸? 어쨌든,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뭐가 있느냐? 현재형 시제를 붙이는 방법이 있죠. 니은이나 는입니다. 알겠죠? 이것들을 결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4가지 방법들의 공통점은요. 결합이 모두 가능하면 다 동사예요. 하지만 결합이 되지 않는다면 다 뭐가 됩니까? 형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현재형 시제 니은이나 는. 자, 여기 보니까 먹는다 할 때 는, 얘가 지금 결합돼 있죠. 어때요? 의미상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가 된다? 동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쁜다,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 니은이 붙어 있죠. 예쁜다, 말이 이상합니다.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요. 어색하죠. 그런 경우에는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는 거죠. 예쁘다라는 말은 형용사가 됩니다. 두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이는 방법이에요. 물론 관형사형 어미에는 니은도 있고요, 던도 있고요, 리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는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예요. 알겠지? 뭐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것과 맥락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먹는 어때요? 괜찮죠? 먹는 것 괜찮아요. 근데 예쁘는 돼요, 안 돼요? 예쁜이라고는 쓰지만 예쁘는이라고는 결합이 안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되고 결합이 되면 동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세 번째 거 볼게요. 의도, 목적의 의미, 려나 러랑 결합할 수 있는데 먹으러 괜찮죠? 그런데 예쁘러는 안 돼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결합이 가능한 건 동사, 결합이 되지 않는 건 형용사입니다. 마지막 볼까요? 선생님이 동사, 형용사를 구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좋아하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편하거든, 그냥. 그렇죠? 명령 어미를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청형 어미를 붙이는 방법이 있죠. 라나 자. 먹자! 됐죠? 우리 밥 먹자!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동사가 되고요. 예쁘자! 이건 안 돼요. 그치? 예뻐지자는 가능해도 예쁘자는 안 되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청유형과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다?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4가지를 배워봤는데요.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아마 시험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또 딱 이것만 물어보는 문제는 아닐지라도요. 이 동사 형용사를 구분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올 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구분하시면 아주 편하실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용언의 활용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